네, 민주통합당의 첫 지도부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선 막판에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9명의 경선 주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은 임시지도부 체제로 여러 정치 현안도 챙기고 또 공정한 경선 치러왔었는데요.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이용선 대표와 함께 현 정국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달 16일에 민주통합당이 이제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제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동안 소감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한 달 동안 맡게 되는 임시대표인데요. 참 그 한 달이 무척 길더라고요. 네. 저희는 사실 내일 모레면 임무가 끝납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그 민주통합당 지도부들이 국민 참여 경선의 열기 속에서 선출이 되면 저희들이 임무를 마치게 되는데 저는 경선 관리가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그거 열심히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싶었더니 네. 그 사이에 예결산, 특히 예산 통과 문제도 있었고 쟁점 법안 처리 문제, 그리고 더군다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석건이 발생하고 하면서 한반도를 그 강타하는 중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난지 모를 정도로 금방 좀 지나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민주통합당 기존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노동계가 이제 함께 네. 만든 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여러 사안에 대해서 불협화음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네. 조율을 하셨습니까? 이번 사실은 밖에서 보기에는 아직은 화학적 통합, 화학적 결합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네. 특히 연말 예산 정국 과정에서 가령 론스타 관련된 그 국정조사 내지는 감사원 감사 파문이라든지 리더랩법 문제 예. 그리고 또 공무원 교사 소액 정치자금 관련된 정치학부 개정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이 소위 그 여야 간의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워낙 한나라당의 태도가 완강하고 과거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들이 힘의 열쇠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나라당의 그 뭐랄까 이 저지랄까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새로 참여한 노동계라든지 또 시민정치 세력, 이 시민통합당 즉 사람들은 조금 더 단호하게 좀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네. 그런 점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하는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보일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것이 사실 살아있는 정당이고 또한 정당 개혁, 변화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볼 때는 그걸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점은 뭐 잘하던 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그렇군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민주통합당 경선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민사회 후보들하고 정통 이제 민주당에 계시던 이제 후보들 이제 선의의 경쟁을 네. 펼치고 있는데 이번 경선 어떻게 준비하셨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지도부 경선은 참으로 정당사에서 보기 드문 그런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개혁의 두 가지 중에 중요한 게 정당개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당이 시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진짜 열린 정당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공직 후보만이 아니라 지도부의 선출조차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했던 거죠. 예, 예. 그게 국민참여 경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참여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요. 70%가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인데 네. 벌써 한 80만에 육박한 시민 참여를 통해서 네. 국민적 그 어떤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돈과 조직이 작용할 수 없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어떤 선거 방식을 지금 채택했고요. 선거 공영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아마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또한 국민의 지지에 기반한 어떤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경선 막판에 이제 민주통합당에서도 이제 돈봉투 의혹이 네.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사가 좀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또 경선 후보들이 또 이 문제를 좀 거론하는 것을 삼가고 있다. 그런 모습인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처음 사실은 그 인터넷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접하게 됐는데요. 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선 과정에서 발생했다기보다도 과거 민주당의 독자 전당대회 과정,
이 과정에서 아마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최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네. 최대한 그 해당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 지금 중앙위원까지 확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명확한 지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발설한, 보도한 언론사로 하여금 좀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들이 구체적인 확인이 이루어진다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해서 이걸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당내에서는 고발 창구까지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참 뾰족한 지금 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답답한 지금 상황에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물증이라든가 이제 증거가 나오면은 검찰이 이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해오고 있는 와중에 예. 어제 이제 그 시민 두 분이 그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 건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검찰 수사 의뢰하는 그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 한 그런 지적들도 이제 외부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네. 우선 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상당히 구체성이 좀 떨어집니다. 가령 물론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그런 게 떨어지고 그걸 최대한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 점들이 좀 불명료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검찰에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로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는 당내 의견들이 좀 모아져서 저희들이 그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 검찰의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검찰이 해당 그 사건에 대해서 좀 특정해서 네. 정확하게 수사를 해줄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매체의 보도 내용이 이제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증인 2명이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매체에서는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최하 뭐 50만 원을 지역 책임자한테는 이제 500만 원이라는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그 상황에서 조금 한나라당은 이제 바로 이제 수사 의뢰가 들어갔었는데 같은 이제 돈 봉투 이제 파문에 대해서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생각하시나요? 점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네. 그러니까 500만 원까지 하는 건 카드라 통신이거든요. 전에 들었다는 거고요. 50만을 소위 12월 8일 날 독자 전대 때 50만 원을 제공하려는 것을 거절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남권 지구당 위원장으로 추정되는 분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했는데 본인이 우선 인터뷰를 한 적도 없고 그 전혀 그에 대해서 부인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단원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위원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인 못했다는 것이지 확인이 이루어진다면 신임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도 특히 후보들께서도 명확히 밝히다시피 이것은 계속 추적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저희 당의 의사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시민들의 고발로 이제 검찰의 조사가 시작이 네. 되면 어떻게 또 대응하실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네.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를 해줄 것을 네. 기대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당에서 할 수 있는 처벌에 대해서는 가령 후보직 박탈이라든지 출당 등등 저희들이 당헌 당규에 규정된 대로 저희들이 분명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은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전당대회는 예.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밝힌 대로 네. 저희는 선거 공영제, 저희 당내 선거조차도 공영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내 선거도 선관위에 위탁 관리할 뿐 아니라 조사권까지 부여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결정해서 오늘 선관위에 이번 총선 당내 경선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을 네. 결의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네. 그 보다 투명한 경선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민주통합당 뭐 제1야당인데요.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될 텐데요. 제1야당의 지도부는 앞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는 총선에 나갈 수 있는 정말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훌륭한 후보를 선출하는, 공천하는 이 절차를 잘 진행하지 기본이 물 거고요. 동시에 우리 사회 개혁 과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가령 재벌 개혁을 포함해서 네. 그 비정규직 문제, 또한
그 영세 그 자영업자 등등 서민 도정의 문제, 또 한미 FTA의 진행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농민들, 그런 그 약자들을 보호하는 문제들, 이런 사회 개혁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로 초래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상황에 맞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하게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서 국민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총선 앞두고 공천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뭐 호남 지역 물갈이, 당중진, 용태론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의 공천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희들의 공천의 기본 원칙은 국민 경선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있는 시민, 지역구 주민들이 그 후보를 선정하는 이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러스해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저희 민주통합당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인데 네. 강세 지역이죠. 그 부분은 매번 선거 때마다 30, 40% 이상씩 물갈이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도 역시 그걸 위해서 신임 지도부가 보다 그 어떤 그 공천 원칙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저희 중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뭐 원칙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저희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지도력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무조건 어려운 데 가서 희생하라, 이것보다 가령 비례대표의 마지막 순번, 당선 가능한 데드라인 그 언저리에 배치해서 우리 당의 전국 선거를 지도하고 네. 또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대로 그 활용하는, 이러한 것이 당으로 봐서는 그분들을 활용하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용선 대표께서도 직접 4월 총선에 나가실 계획이시죠? 저도 뭐 저희 시민사회에 있는 후보들, 친구들하고 시민사회 인사로서 네. 지역구에 출마해서 그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심판을 받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서울의 양천 을 지역에 그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뭐 더 듣고 싶었습니다만은 시간상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이용선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